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Generative Safe Design Workbench의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와이어프레임 툴바에 있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티아에서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포인트를 찍을 수 있어야지만이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서 라인, 그렇죠?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이 또 입체적으로 휘다 보면 커브, 곡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인하고 커브가 발전되면 플레인, 평면하고 서페이스, 곡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곡면 설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찍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 타입에 보시면 여러가지 서브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트랑 선, 좌표 값으로 해서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온커브랑 선, 직선, 곡선 또는 평면에 곡면에 어떤 모서리 있죠. 이런 모서리에다가 직접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플레인은 평면상에 점을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온스페이스는 곡면 있죠. 이런 곡면상에 점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온서페이스 타입을 해가지고도 평면에 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 플레인이 확장되면 서페이스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클의 항상 이제 원이죠. 네, 원의 중심 또는 스피어 구 있죠. 여러분 구 있죠. 예. 구의 중심 또는 엘립스 타원 있죠. 타원의 중심에다가 점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탄젠트 온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커브의 접선 개념으로 해서 점을 찍는 방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해보시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비트윈의 항선 포인트 1과 포인트 2,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가상의 선이 생성된다고 가정하고 그 선상에 점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하이퍼링크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파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DVD에 보시면 이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강의 교본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실습 자료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실습 자료가 들어있고요. 지금 포인트 3D니까 포인트 3D 파일을 찾아서 직접 여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편하게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한번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3D 이 파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요. 옆에 조그만 화살표 있죠. 꾹 누르면 서브 타입이 확장이 되고 블록 튀어나온 데 있죠.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눌러보죠. 자, 서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타입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디네이터 방식입니다. 이게 좌표죠. 자, 레퍼런스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참조점이라 보시면 되고 출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리진 있죠. 이 단품의 절대 원점 있죠. 원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죠? 이 좌표의 방향으로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x가 7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이니까 결국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양수 값이면 100 음수 값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편인데, 그렇죠? 뒤편으로 가고 있죠? 앞쪽으로 오고 싶으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죠? z 값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위쪽 방향. 그렇죠? 여기다 대고 100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양수 값을 줘도 되고 음수 값을 줘도 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요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꼭 나는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죠. 여기를 지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점도 가능합니다. 물론 곡면상의 꼭지점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값을 주면 해당 축 방향으로 하는 거고 음수값을 주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쉽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액시스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건 좌표계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좌표계, 단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좌표계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좌표계에 따라서 점을 찍어 나가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좌표기를 한번 만들어 보죠. 밑에 보시면 이 툴스 툴바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 엑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단품 설명할 파트 디자인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또 GSD만 구입하시는 분을 위해서 따로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자, 스탠더드 타입을 한번 해보죠. 원점 있죠? 저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성되는 X, Y, Z 방향 어떻습니까? 야하고 동일하죠? 근데 X축 방향을 저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되겠죠? 얘하고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시면 리버스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렇죠? Y축 방향 어떻게 할까요? Y축은 저는 이 평면을 잡아보죠. 그럼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Y축이 설정이 되겠죠? 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벡터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버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 Y축을 잡으면 결국은 Z축까지는 잡을 필요 없겠죠. 자, OK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좌표기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X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지금 현재 활성 좌표계는 요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좌표계가 하나 있죠. 여기에 절대 좌표계가 하나 있고 요게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요게 하나만 보이지만 실제 좌표계는 내부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좌표계가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활성 좌표계입니다. 얘를 비활성화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 오른쪽, 예, 여기 보시면 어딨나요? Set as not current 누르면 얘가 이제 약간 색깔이 바뀌죠. 주황색에서 노란색 계열로 바뀌는데, 그러면 실제 활성 좌표계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얘를 활성 좌표계로 하고 싶으면 다시 Set as current 하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 여기가 뭐가 잡히는 겁니다. 얘가 활성 좌표계로 잡히는 겁니다. 아시죠? 여기를 출발로 해서 00 하면 어떻게 된다? 요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Z축으로 100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클리어 셀렉션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좌표계 있죠. 원래 절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이 되는 거고, 만약 여기다가요, 이 좌표계를 다시 찍어 보시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뭔가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좌표계를 안 만들고 들어왔는데, 그럼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Create Axis System 있죠? 눌러보죠. 그럼 다시 이게 뜨는 겁니다. 자, 원점을 이번에 여기로 잡아볼까요? 그렇죠? 잡고 X축은 Z축으로 볼까요? 얘를 Z축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죠. OK 누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고, 축도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XYZ 방향성을 잡고 3차원 입체 공간상의 포인트를 찍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디네이트에 보시면 뭐 캠퍼스 로케이션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캠퍼스입니다. 이거 여러분 언제 많이 쓰시죠? 어셈블리 할 때 많이 쓰죠. 네, 마우스 오른쪽 스냅 체크하시고요. 클릭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가 달라붙죠? 그렇죠?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데 그 위치 있죠? 빨간 점.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찍고요. 여기 코디네이트 한 다음에 요거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딱 클릭하면 요 점에 빨간 점이 있는 요 위치에, 그렇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스냅 꺼버리고요. 이 빨간 점을 끌어다가 이 빈 공간에 놓으시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그 위치에다가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단품에서는 이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가끔 쓰는데 단품에서는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이 기능이 뭔지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라는 것은 X, Y, Z 좌표 값으로 해서 생성되는 거고,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 뭐다? 출발점이 된다. 그렇죠?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 X, Y, Z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엑시 시스템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셈블리라고 그러면 캠퍼스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단품의 캠퍼스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단품을 딱 찍으면 단품에 어떻게 보면 질량 중심점 있죠. 그게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코디네이트 좌표점 해봤습니다. 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갑니다. 자, 두 번째, 빠르게 가죠. 온 커브 방식입니다. 커브 상의 정을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커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시다 보면요, 이 자물쇠라고 있죠. 자물쇠가 뭘까 이런 궁금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자물쇠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뭐 대상을 찍어 보시죠. 제가 이 온커브인데도 공면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항목이 바뀝니다. 그렇죠? 커브를 찍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바뀌는 게 자꾸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능적으로 잘 선택해 주면 좋은데,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자물쇠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물쇠를 채우면 여기를 찍어도 되나요? 안 바뀌죠? 여기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커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커브. 요거부터 한번 보죠. 파란 선 있죠? 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임의 위치 콕 찍었어요. 자, 커브상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커브상의 거리입니다. 거리요. 자, 거리를 저는 한 1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녹색점이요. 그리고 파란 점 있죠. 이 점이 실제 150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이라는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이런 얘기죠. 150이라는 거리를 첫 번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오데식 타입이 있고 유클리디안 방식이 있는데, 지오데식이란 건 뭐냐면 이 공면 따라서의 거리가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면 따라서의 거리가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물론 나중에 이런 거 배우시겠지만은 한번 잘라보죠. 스플릿. 이 파란 선 있죠? 이 파란 선을 이 점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흰 부분만 남을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매저 툴바가 있죠? 요거면 되고, 매저 아이템 한번 찍어보시죠. 어떻습니까? 곡선의 전체 길이가 얼마다?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얼마다? 1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오데식 방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죠. 자, 이번에는 다른 타입을 해보죠. 커브상에 가는 겁니다. 똑같이 150으로 하죠. 유클리디안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찍어지는 위치가 틀리죠. 그렇죠? 유클리디안 방식입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다시 한번 스플릿 커브 찍고요. 네, 점을 찍겠습니다. 혹시나 이쪽을 남길 부분을 찍는 게 스플릿은 될 수 있으면 남길 부분을 찍으세요. 혹시나 이쪽을 찍었다 그러면 이쪽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리버스 사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저 아이템, 이 커브가 아니고요, 이 커브를 찍으면 커브는 250, 266인데 왜 150이지? 이 점입니다. 점과 점 사이 직선거리 있죠. 이게 15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클리디안 방식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을, 미세한 차이점, 미세하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계속 진행하죠. 자, 그래서 150을 줬어요. 지오데식으로 할지 유클리디안으로 할지 이거 부분에서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지오데식 방식을 많이 쓰지만은 여러분이 어셈블리 하시다 보면 이 커브상에 직선 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들을 계속해서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클리디안 방식으로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뭘까요? 리버스 디렉션이라는 것은 지금 출발점이 여기를, 화살표 여기로 돼 있죠.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출발점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선의 양 끝단 있죠. 그렇죠? 출발점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이요. 다음에 요거 누르셔도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니얼리스트 익스트리미티라는 건 뭐냐면, 익스트리미티라는 것은 양 극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커브의 딱 정중앙 있죠.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파란 점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오는 겁니다. 눌러보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350이라고 주고요. 그럼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오른쪽 끝점으로 가는 기능입니다. 결국은 양 끝단으로 가는 기능입니다. 양 끝단으로. 그렇죠? 결국은 뭐 커브상의 비율로 해가지고 0이면 어디죠? 출발점이 되는 거고, 1이면 어디죠? 제일 먼 점 있죠? 예, 제일 끝단. 그렇죠? 자, 그게 바로 니얼리스트 익스트리미티 기능입니다. 양 끝단으로 가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들 포인트는 뭘까요?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미들 포인트, 딱 중간요. 이거 누르면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비율로 바뀌죠. 그렇죠? 비율로 미들 포인트,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그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로 해서 저는 한 200 정도로 하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커브상에 하나 구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커브상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점 있죠. 출발점이 지금 뭐로 잡혀 있습니까? 디폴트 값으로 해서 익스트리미티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찍은 지점 있죠. 찍은 지점이 절반 균에서 왼쪽을 찍었다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오른쪽 부분을 찍었다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방향성 여러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 다른 점을 찍어도 돼요. 커브상에 있는 점 있죠. 이 점을 찍으면 그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예, 뭐 한 200 정도로 해서 점을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반대로 가면 이제 저 반대편으로 가게 되겠죠. 예. 여러분 금방 보셨나요? 이 커브 상에 찍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찍히는 것도 있었죠. 예, 지오대식으로 하면 이 선이 가상으로 연장된다는 가정하에서 바깥쪽으로도 찍힙니다. 350 해볼까요? 400까지 가보죠.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찍히죠. 신기하죠? 선은 없는데 왜 거기에 점이 찍힐까? 그렇죠? 유클리디안으로 찍힐까요? 안 찍힙니다. 이거 에러 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지오대식으로 했을 때만 찍힌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왕 나온 김에 그럼 얘가 선이 어떻게 연장됐을 때 이게 만날까? 한번 요겁니다. 익스트라폴레이트가 연장하는 기능인데요. 잘 보죠. 선을 연장할 때는 바운드리가 끝점이 되는 겁니다. 찍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폴레이티드, 그러니까 연장할 것은 바로 선이 되겠죠. 뭐 자동으로 선이 잡힙니다. 그러면 쭉 한번 쭉 연장을 해보시죠. 이렇게 연장된 선상에 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개념으로 연장됐을 때 이 점일까? 이거면 돼요. 탄젠트 개념이에요. 컬베이처로 하면 이게 어긋납니다. 이거 어긋나요. 살짝 어긋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탄젠트한 선. 그러니까 결국은 접선이죠. 네, 접선 개념으로 선이 연장됐다는 가정하에 그 점이 찍힌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죠? 자, 더블 클릭 수정을 해보죠. 보통 선상에 뭐 찍겠죠. 선 바깥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을 연장한 다음에 그 선상에 찍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00으로 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는 미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선을 찍고 싶은데 미들 포인트를 만들고 들어와도 되지만은 레퍼런스 포인트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야죠. 포인트를 정의하면서 다시 또 포인트를 정의하면 되겠죠. 그렇죠? 카티아에서는 이 마우스 오른쪽 메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미들 포인트 해보죠. 그러면 이게 뜨고 이 선을 찍으면 이 선의 중간점이 출발점이 되겠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메뉴, 그러니까 스택 메뉴를 이 스태킹 메뉴라고 그러는데요. S-T-A-C-K-I-N-G 스태킹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작업을 하면 결국은 이 하위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실제로는 트리상에서는 접으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들어와 보면 이렇게 어떤 뭔가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수정할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태킹 메뉴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트리 구조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죠? 원커브 상에 하는 겁니다. 곡선 따라서의 거리냐, 유클리디안 직선거리냐, 양 끝단으로 가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미들 포인트입니다. 중간점. 이거는 뭐죠?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점을 예로 잡아보죠. 자, 그렇게 해서 300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출발점이 꼭 커브상에 있는 점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커브 바깥에 있는 점도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찍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 이 거리가, 이 각도가 지금 90도입니다. 딱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이에요. 최단 거리. 그렇죠? 그 지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점을 잡아도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점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뭐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점을 잡지는 마시고요.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점을 잡으면 곤란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커브상에 있는 점도 가능하지만 커브 바깥에 있는 점도 가능하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좀 지저분하니까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죠. 자, 온커브입니다. 커브 잡고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출발로 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한 250만큼 가겠습니다. 지오대식 방식으로. 근데 밑에 보시면 리피트 기능이라고 있죠. 리피트라는 게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체크해보죠. 그러면 대화 상자가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사실 요 기능은 요 두 번째는 요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장은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스트 포인트가 뭐죠?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 있죠? 요 점이 출발점이 됐죠? 내려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브상에 이 커브죠, 이 커브. 그리고 세컨드 포인트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산상에 여기와 여기 가상 요 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선스랑 선 개수입니다. 자, 프리뷰 해보시면 그 선상에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시작점, 끝점, 그 사이에 다섯 개의 점을 균등 분할해서 찍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스턴스하고 인선스하고 스페이싱하고 개수와 이제 20씩 해볼까요? 네, 프리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방향을 반대로 하죠? 20씩, 그렇죠? 이렇게 거리가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스페이싱이라는 것은 간격만 주는 거죠. 30씩 가겠다. 네, 그러면 지가 알아서 30씩 가는 거죠. 가다가 모자라면 한 45씩 해볼까요? 네, 45, 45, 45, 45, 45 가다가 뭐 나머지 45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뭔가 점을 찍거나 평면을 만들거나 축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리피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커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선도 커브입니다. 직선도 커브예요. 그렇죠? 직선상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런 모서리 있죠? 이런 모서리도 커브입니다. 면의 모서리 있죠? 이것도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이 여기네요. 반대로 해볼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150만큼 가겠다.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커브입니다. 여러분 커브라는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곡면상에 있는 모서리든 다 커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탑 있죠? along direction입니다. distance. 이거 한번 보죠. 자, 커브상에 찍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있죠? 디렉션이란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평면이죠? 평면을 찍으면 평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디렉션이 되는 거고. 곡선은 디렉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곡선은 안 됩니다. 직선은 가능하죠. 왜? 이 방향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요. 얘를 찍어보죠. 그럼 얘의 수직 방향이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값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50 정도로 줘보죠. 그럼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벡터 방향으로 해서 이 평면이랑 요 점이랑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죠? 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 평면을 찍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평면하고 이 점하고의 이 수평 거리 있죠? 이게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쉽죠? 그렇죠? 뭐 이 선을 잡아보죠. 그럼 이 선하고 이렇게 평이하게 이 각도 측정 이 각도선이 있죠? 이제 거리선이 이 방향하고 평이한 거죠. 그래서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레퍼런스 포인트를 뭐 다시 한번 미들 포인트 해볼까요? 클릭 미들 포인트 이 방향성으로 해서 50 그렇죠? 이 선하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요 방향성으로 했을 때 거리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브 상의하는데 요 비율이죠. 찍어보시죠. 비율입니다. 비율 0.5면 딱 절반이 되겠죠. 0이면 어디죠? 시작점이 될 거고 1이면 제일 끝점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 해서 가는 겁니다. 지오대식 방식으로 했을 때는 1.5 주면 이렇게 탄젠시하게 연장된 선상에 만들어지겠죠. 1.2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요. 곡선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클리드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에러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클리드안은 명시적으로 선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지오대식은 선이 없어도 선이 가상으로 연장됐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자, 커브였습니다. 자, 이게 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코디네이트 좌표 방식이고요. 온 커브는 그렇죠? 커브상에 찍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뭐 중요하고 어떤 거는 뭐 안 쓰니까 나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써먹든 안 써먹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